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회 노회 후원단체 파송 선교사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 홍경환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면하여 뵙고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해야 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조치가 달라져서 지금 열흘간 자가격리하는 중에 이렇게 비디오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드린 강의안을 통해서 제 발제문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제 내용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견디어 왔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 속에서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많은 그런 선교를 하면서 세계 교회에 좋은 그런 감동을 주고 또 선교적 교회로 우리 온 한국 교회가 힘쓰면서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 시대이고 또 더불어 선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가질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장 먼저 선교비가 중단이 될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던 그런 일들이 모든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이 시대에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본질적인 깊이 있는 그리고 질적인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 혼자서 하던 그런 사역들은 이제야말로 팀으로 사역함으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사역으로 PCK 선교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지 선교회가 68개 현지 선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권역 밑에요. 이 현지 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한 팀을 이루는 그런 선교를 더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40년이 된 선교사를 가지고 있고 선교의 연륜이 이제 20년, 30년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PCK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의 시니어를 중심으로 함께 또 팀을 구성하기 원하는 것은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들을 우리가 함께 파송해서 현장의 선교사들과 한 팀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견습 선교사들을 활성화하고 MK 자원들을 우리가 PCK 선교로 끌어들임으로써 현장에서 이들이 또한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는 팀 선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팀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팀으로 선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현지의 중복적인 투자 그리고 운영, 불필요한 경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선교적인 모습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장에 신학교를 하나로 운영한다든지 선교센터를 이제 협력적으로 우리가 같이 운영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경쟁해 있던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권역과 현지 선교회를 강화해서 현지 선교회가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팀 선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총회를 중심으로 파송하자는 제75회 총회의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거는 허락하다라고 하는 파송 창구 이론화 정책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파송, 노회 파송, 후원단체를 통해서 파송하던 그러한 선교사 파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우리 파송과 비파송 선교사님들의 우리가 같은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인데 같은 PCK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 노회, 후원단체를 통하여 하던 선교사 파송은 중지해야 되고 선교 현장은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은 그동안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이견이 없는 복음주의 선교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주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선교 정책이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방법으로는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1913년에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를 보낼 때부터 중국 교단과 함께 협력적으로 일해왔고 그 후로 지금까지 현지 교단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를 중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선교, 그래서 현지 교회가 토착화되는 데에 힘쓰고 자치하는 그런 교회로 재생산하는 토착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 정책은 창구 일원화 정책입니다. 총회에 세 가지 창구 일원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파송 창구 일원화, 사역 창구 일원화, 재정 창구 일원화입니다. 이 세 번째 선교 정책은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이 정책 협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이 세 번째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송 창구 일원화, 사역 창구 일원화, 재정 창구 일원화는 75회 총회 제2000년도 제주영락교회에서 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단의 선교 정책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근거는 PCK 선교 신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만들어진 선교 신학을 갖고 있고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9개의 선교 정책, 선교 신학이 선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교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PCK 선교가 이전처럼 한국 교회의 선교를 이끄는 그러한 선교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국내 각 교단 및 초교파 선교 단체 파송 현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22,259명으로 장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합동 측 교단은 우리보다 조금 많이 2,5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저희는 1,5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국은 1300명, 저희와 가깝습니다. 또 기성도 1350명, 저희와 100여 명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단의 그 교세에 비하면 저희 선교가 그동안 초기에는 앞장서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를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선교사의 그 질을 자랑할 뿐이지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는 한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서 일하였던 미주에서 가장 활발한 그러한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에 속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부입니다. 교단에서 선교부가 독립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감리교도 미국 감리교에서 GBGM이라고 하는 선교부로 독립돼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교단들은 대부분 교단에서 선교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이 대치동의 선교본부에서 독립해서 화성의 GMS라고 하는 선교부를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선교부 안에는 그들의 선교훈련원, 또 선교본부, 은퇴선교사 요양원, 선교관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 선교부의 명품 선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고신 총회 세계 선교회는 현재 57개국 257가정 493명의 다소 적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홈페이지에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 후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풀링 시스템, 다시 말하면 선교 모금을 다 총회를 통해서 후원을 다 일원화하고 선교사에게는 미국 감리교처럼 강력하게 선교사들의 모든 훈련, 사역, 또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부입니다. 여러 교단 선교부 중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선교부는 GMS 예장 합동, KPM 고신, HIS 합신 선교부, DMS 선교 대신 선교부가 있고, 우리처럼 교단 산하에서 선교부로 존재하는 그런 곳은 기독교 선결, 또 기독교 감리, 그리고 저희 교단 등이 모달리티 구조로 교단 선교부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선교부입니다. 필자는 그동안에 많은 선교 연구위원회들과 함께 1년 동안 우리들의 그 선교 운영 규정에 대해서, 또 새로운 그런 제도에 대해서, 또 총회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다문화, 국내에 있는 다문화 선교를 저희들의 선교적인 대상으로 보고 선교하라고 부서 이름도 해외 다문화 선교처로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제안하면서 선교 이 운영의 규정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선교부라고 하는 이 행정부를, 또 해외 다문화 선교처라고 하는 행정처를 저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단 총회에 일단은 국내 선교사 제도를 현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단만 본부 선교사 제도가 지금 양성화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본부 선교사, 또 다문화 선교사,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세 영역의 그 선교사들을 선교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요청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국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도 목사들이 일하는 그런 영역과
충돌된다라고 하는 해석이었는데, 해외에 전도 목사가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교단 우리 여러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고 있지만 총회 선교사로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또 관리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점들은 우리가 하루속히 개정해서 일원화해야 되는, 일치되는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변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WMA 같이 또는 여러 유수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어떤 선교단체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 출신이 또 선교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저희 교단의 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명이 돼야 되지만, 현재 지금 보류 상태에서 양성화 방안 이후에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에 대한 그런 스테이터스를 결정한 이후에 진행하고자 지금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감리교 선교본부인 GBG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그곳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스텝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시켰던, 그리고 잘 준비된 그런 선교사를 우리 교단 선교사로 일하는 그런 영역을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찾아서 다른 교단 또는 다른 선교 단체로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K들은 귀중한 선교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MK들에 대해서 아빠 엄마 세대의 그 선교사 규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국적이라든가 또 신학교 졸업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MK들이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 일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 동안 빨리 개선이 되어서 양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선교단체를 두 번째 소개해 놓은 것은 우리 후원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우리 교단 산하 후원단체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후원단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격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파송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있고, 봉사단체로 되어 있는 선교단체가 있고,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그런 후원단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문단체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인정해 준 그런 단체는 후원단체, 곧 지원하는 그런 일을 돕기 위한 그런 지원단체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그 초교파 선교단체들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의 예를 들어봤고요. 우리 교단 세 번째는 우리 PCK 후원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그런 단체들이 총 21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이곳에는 PCK 총회 후원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PCK 교단은 국내 여러 교단 중에서 두드러지게 교회 파송, 노예 파송, 후원단체 파송이 많습니다. 후원단체들이 파송을 허락한 적은 없지만 후원단체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PCK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후원단체들이 후원단체 이름으로 파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 선교사로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선교지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다거나 선교지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지 선교회가 거부하는 그런 선교사라든가, 나이가 정년을 너무 지나서 우리 그 총회의 그 선교사 규정에는 맞지 않는 그런 선교사라든가 등등의 여러 선교사들, 해외로 도피성 선교까지 포함해서 또 선교사라기보다는 선교 이민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단 내에서 가려진 그런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후원단체를 통해서 파송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저희 교단 산하 9,400교회가 보내준 선교비의 예상액은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에 약 5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교단으로 일원화되는 정책을 인정하고 교단으로 선교비를 보내서 아무런 그 총회 행정비를 이제는 저희들이 차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그런 예상액이 들어오는 액보다 더 많다. 또 이 후원단체에서 각각 알아서 후원하는 그런 것이 마치 한 교단 안에 여러 개의 파송단체가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단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회 세계 선교 운영 규정에 나타나 있는 선교사 후보생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0세 미만인 그런 사람들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현지의 적응과 현지 언어 습득과 현지에서 충분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이전에는 40세였는데 50세로 대폭 수정하였지만 이 이후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노회, 교회, 후원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인 그 선교사를 현재 3년으로 제약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그 폭을 넓혀서 어떠한 그러한 분야에서든지 지금 이 시대에는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많은 그런 선교지에서 정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 전문 분야를 넓혀서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전문인 선교사들을 교단도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목회적인 그런 전문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규 선교사로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연령이 있는 분들은 55세 이상에는 이 전문인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로 가능하지만 이 55세 이하에는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이 3년씩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도 우리 목회자들로서 3년씩 연장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파송이 아닌 비파송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을 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연령 제한이 50세인데 50세 이후에 선교지로 나가려 한다. 두 번째, 선교지로 나갔다가 다시 총회 파송으로 나가려고 할 때 6주간의 선교 훈련을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받기 어려워한다. 세 번째, 실제로 교회 혹은 노예나 후원단체의 후원을 직접 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어떠한 총회 파송의 필요성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네 번째, 선교 현지에서 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 다섯 번째, 총회 선교 정책이나 운영 규정에 굳이 매여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특별한 사역에 대한 의지가 없고 선교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교회의 부교육자나 전도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은 현지에서 불필요한 경쟁들을 일으키고 중복된 투자를 일으키고 또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를 중시하는 우리 교단에 있어서 교단 내 2중으로 3중으로 혼란을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현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은 다시금 들어와서 정규 훈련 과정에 저희들이 잘 준비한 그런 정규 훈련 과정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진행되는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데요. 현지의 형편에 의해서 목회지로 급히 나가는 경우 6주간의 훈련 과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106회계 실행위원회에서는 4주간의 영상 강의와
두 주간의 대면, 국내로 들어와서 대면하는 그런 강의로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서너 가정 이상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희망자들이 있다면 허입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모바일 교수 선교사 팀 한국에서 또 현지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곳에 파견해서 현장에서 훈련받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입장이 여러 가지로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 중에서 또는 평신도 중에서 허입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현지 선교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현지 일정의 훈련 과정은 저희와 이제 상의하고, 그러나 현지에서는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PCK 선교사로서의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팀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12개의 현지 권역과 68개의 현지 선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현지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파송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여러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까지도 우리 선교사들로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되겠고, 또 그들이 현지에서 함께 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멤버들이 케어받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봄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은퇴 이후까지 이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선교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선교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선교사들의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 한국 우리 PCK 선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PCK가 그동안에 좀 더 배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좀 더 포용적으로 또 하나가 되는 가운데 교회와 노회가 또 후원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선교의 새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팀으로 사역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